난 다시 시작한 사랑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을까? 이 불편한 진실이 어쩌면 오랫동안 혼자 가슴속에 담아두셨던 여러분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사람을 자꾸 잘못 볼까? 왜 또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왜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또 시작하는 걸까? 이 질문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5년을 혼자 사셨지요. 그러다 소개를 통해 비슷한 연배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말이 잘 통하고 다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이제 재혼하면 간병할 일만 있다고 말렸죠. 하지만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채 되지 않아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노년이 병수발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황혼에 찾아온 연애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 나이에도 연애한다고 하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쑥덕거렸습니다. 하지만 설레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자식들 몫까지. 결국 그 사랑은 돈 앞에서 파탄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2번의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반대했습니다. 재산 문제, 노인 취급, 체면. 결국 그 사랑도 자식의 벽 앞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저런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문제는 사람 보는 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결핍이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노년의 사랑은 실패를 반복할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이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부엌에 나가 밥을 짓습니다. 혼자 먹습니다. 숟가락 놓는 소리만 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지 않으면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낮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아무도 어서 와요 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전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바쁠 테고 괜히 전화했다가 짐이 될까봐 먼저 걸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이런 날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외로움은 생존의 위협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혼자라는 상태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경보를 울립니다. 빨리 연결되어야 한다. 빨리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따뜻하게 웃어주고 전화도 자주 하고 밥도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무엇을 합니까? 빨리 친해집니다. 빨리 믿습니다. 빨리 의지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할 시간도 없이 판단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함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런 것들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댈 사람을 찾은 것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는 느낌이 비슷합니다. 설레고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기댐은 상대방이 거기 있는지만 봅니다.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시작된 관계는 대부분 후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원하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이미 의지가 깊어진 뒤입니다.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그 외로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우니까요. 결론은 외로움에서 시작된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생존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왜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자꾸 끌릴까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보는 거야? 이 나이에 또 그런 사람한테 속았어.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상처가 특정한 사람에게 끌리게 만드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에 혹은 삶의 어느 시점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상처를 다시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끌리냐고요? 이건 학대받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이번엔 달라지길 바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인정받지 못했다면 무의식은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항상 차갑게 대했던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감정 표현이 서투른 사람 곁에서 사랑을 받으려 합니다. 이번에는 성공하겠다는 무의식의 고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에 끌리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선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앞에서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둥이 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찾는 것, 그것이 존재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의존은 시간이 지나면 집착이 되고 통제가 되고 결국 짐이 됩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기대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내주고 밥을 사주고 필요한 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느 순간 너무 아프게 알게 됩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정된 사람보다 조금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에게 더 강렬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불안이 긴장감을 주고 그 긴장감이 사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결핍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늘 누군가를 돌봐야 했고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느끼셨나요? 이 질문의 답을 찾을 때 비로소 왜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람을 잘못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결핍이 나침반이 되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년의 사랑은 결국 돈의 문제로 무너집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는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사랑이 무너지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바로 돈입니다. 사랑은 마음이라지만 병원비는 카드로 결제합니다. 사랑은 감정이라지만 생활비는 통장에서 나갑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레는 시작에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깨지니까요. 그래서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반드시 옵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째, 연금과 재산 문제입니다.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연금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사망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갈등이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있을 경우 재산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부모가 재혼하면 새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자녀들은 압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마음으로는 부모의 행복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재산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모습입니다. 둘째, 생활비 부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비용이 절반으로 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식비, 공과금, 의료비, 교통비. 두 사람의 생활 습관이 다르면 지출 패턴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갈등이 됩니다. 특히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내주는 쪽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손해보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쌓이면 결국 폭발합니다. 셋째, 간병비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노년 재혼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3년에서 5년 이내에 한 사람이 건강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60대 후반, 70대이면 그것이 통계적 현실입니다. 그때 간병의 부담은 누가 집니까? 재혼한 배우자가 집니다. 그런데 그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이 무너집니다. 설레서 시작했던 관계가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가 됩니다. 그 속에서 사랑은 조용히 소멸합니다. 돈이 있으면 전문 간병인을 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직접 해야 합니다. 강자의 논리가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노년의 위기를 돈으로 완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몸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랑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연금, 내 저축, 내 의료비, 내 노후. 이것이 내 힘으로 감당될 때 비로소 사랑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상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상대가 나에게 기대도 버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랑보다 경제적 독립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사랑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이 간병이 되는 순간 관계는 끝납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에서 너무 많이 목격되는 일입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 1년, 2년은 좋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밥도 지어주고 서로를 돌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뇌졸중, 치매, 암, 관절 질환. 노년의 건강은 예고 없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본질이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챙겨야 합니다. 식사를 만들어야 하고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나면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도 돌봐야 하는데 상대의 건강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칩니다. 지친 마음에서는 감사보다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 나도 늙고 아픈데. 그 감정이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더 무거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원망이 죄책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원망했다는 죄책감. 내가 힘들다고 느낀 것에 대한 자책. 이 죄책감이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간병을 하다 몸이 먼저 쓰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간호하느라 자신의 병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혼이나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크게 아프면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할 수 없다면 함께 사는 것보다 각자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만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을 먼저 챙기십시오. 자신의 건강이 노년 관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5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지만 속으로는 강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혼자가 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60대, 70대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배우자 뒷바라지, 자녀 양육, 시댁 또는 처가 관계, 직장 생활, 경제적 책임.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리듬보다 타인의 리듬에 맞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외롭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TV를 볼 수 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있고 싶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누려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리듬이 깨집니다. 밥 시간이 달라집니다. 잠드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틀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친구들, 상대방의 자녀들, 상대방의 습관들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눈치를 봅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눈치가 보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눈치가 보입니다. 돈을 쓰고 싶은데 눈치가 보입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느낌입니다. 수십 년 전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눈치 보던 시절로. 이것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아가 자신을 지키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보다 평온이 더 소중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솔직한 겁니다.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평온을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있을 때도 각자의 공간이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고 각자의 결정이 존중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관계가 노년에 얼마나 될까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혼자를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결론은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움, 반복되는 선택,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유의 상실. 이것들을 듣고 계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 아무것도 없잖아. 이 감정, 저는 이해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돈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한테는 짐이 되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섣불리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분노가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혼자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오랜 삶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으셨는지, 얼마나 많이 혼자 버티셨는지 그 무게를 저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로움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잘못된 관계로 채우려 했다가 더 상처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기 위해 한 선택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너무 무겁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드신다면 꼭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감정을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전화 한 통, 가까운 지인에게 말 한마디, 아니면 전문 상담사에게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들어줘야 마땅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노년의 사랑이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겁고 때로는 씁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눈이 어두웠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외로웠던 겁니다.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따라 선택했고 그 선택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 긴 여정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보다 경제적 독립이 먼저입니다. 내 생활이 내 힘으로 꾸려질 때 비로소 누군가와의 관계가 짐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상처받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댄 사람은 그 기댐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경제적 독립은 돈이 많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먹일 수 있고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그것이 노년의 진짜 든든함입니다. 둘째, 사랑보다 건강 관리가 먼저입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시작하는 관계는 의존이 됩니다. 건강할 때 시작하는 관계는 동반이 됩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걷기 30분, 영양 챙기기, 정기 검진. 이것이 노년의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관계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 사랑보다 나 자신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좋아할 때 비로소 좋은 관계가 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에게 엄격하면 남의 작은 친절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나를 먼저 채우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맛있는 것을 드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오래 미뤄왔던 여행을 가십시오.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채우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관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결핍에서 시작된 관계가 아닙니다. 충만함에서 시작된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훨씬 건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을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오는 사랑만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외로움에 쫓기지 마십시오.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가 되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